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미국 증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손에 꼽을 만한 버블 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버블일까요? 그리고 그 버블 때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았을까요? 버블 논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장을 본부장의 명쾌한 분석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거품론, AI 고평가 논란으로 크게 흔들렸고 뭐 여기에는 이제 셧다운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네네.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미장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뭐 셧다운이 종료가 되는 걸로 기정사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국이 미리 반영한 거죠. 오늘 미국 올라가는 거는 한국 다음에 후행입니다. 네. 그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버블, AI 버블이냐 이거 아니에요. 일부는 버블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버블이 터질 것이냐 그거는 한 6개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버블이라는 거는 두 가지 버블인데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펀딩이나 돈의 캐시플로우가 불투명한 주식이 있어요. 그거 주식들은 분명히 버블입니다. 버블이라 하더라도 버블이 터지는 건 다르죠. 왜?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으면 그건 끌고 갑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오픈 AI죠. 오픈 AI는 버블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1년에 130억 달러 매출인데 아마 10배? 5년 내 10배, 1,500억 달러 안 투자 계획은 뭐 조 단위로 얘기하고 있죠. 매출 자체가 5년 내에 한 1,500억 달러 안 되면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 엮인 게 AMD, 오라클 다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 주가에 올라갔으면 그거는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느냐? 유동성이 있고 펀딩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모펀드가 나서서 도와주고 하면은 엔비디아 포함해서 금방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버블 꺼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픈 AI 말고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메타는 버블은 아닙니다. 메타는 돈을 벌어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캐피털이 30몇 %가 넘습니다. 다만 메타는 캐펙스 투자하는 속도가 매출 대비했을 때 더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캐펙스 나누기 매출해가지고 캐펙스 인텐시티가 어느 인더스트리나 한 40%, 50%, 매출의 50% 하면은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40%예요. 내년에 50% 넘어갑니다. 그 메타는 레버뉴 소스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가 주가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말할 것도 없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무 문제 없죠. 자기네들은 데이터 센터 갖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캐펙스 인텐시티 레이트가 20% 전후기 때문에 올해까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거기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가장 안전합니다. 어차피 걔네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낮은 문제고 네. 그동안에 지금 쇼티지가 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오늘 미국장 얘기하는 거니까 메모리의 핵심은 마이크론, 그 다음에 더 가벼운 샌디스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팔란티어는 어떻게 봐요? 팔란티어는 버블이 아닙니까? 버블이 터진 게 아닙니까? 팔란티어는 어떤 거냐? 어닝 파워는 버블이 아닙니다. 주가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PER이 300배, 400배고 PSR이 100배, 200배 되니까 그게 버블일지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팔란티어가 마진이 50%입니다. 네. 50% 맞죠? 50% 될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이 한 60% 되고 이렇게 해서 성장률과 OP 마진 합한 비율이 평균 우월하다는 게 40인데 이건 110이 넘거든요. 문제는 이걸 5년 땡길 것이냐 10년 땡길 것이냐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나 다른 데보다는 더 혜자가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MD와 경쟁하죠. 그다음에 중국이 밑으로 치고 올라가면 로우엔드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에이직, 빅테크들이 스스로 하는 에이직 칩도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갖고 있는 생성 AI가 아니고 온디바이스 AI 더 나가서 빨리 피지컬 AI로 가서도 헤게모니를 했을 때 엔비디아의 그 포텐셜이 200불이 아니고 400불에 내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고작 35배입니다. 왜 35배? 그렇게 1등인데. 그렇죠. 팔란티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PER로 200배, PSR로 100배가 가는 건데 이걸 10년을 당겨보세요. 10년 뒤에는 30배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고점 논란이 나올 건데 돈이라든지 문제나 헤게모니는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있는 한 금방 안 깨질 겁니다. 자, 아까 M7 네. 자기네들끼리 뭐 투자하고 싸우고 뭐 다 좋다. 그러니까 안전한
어떻게 보면 도피처가 칩 회사들이다라고 말씀. 우리들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샌디스크 같은. 샌디스크가 작지만은 그렇죠. 50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샌디스크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서워요. 자, 샌디스크가 9월부터 올랐습니다. 정확히. 네. 9월, 10월, 11월 하기 전에 9월, 10월 2개월 동안 4배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지금 20% 올랐는데 20%가 금요일 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5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했죠. 네. PER이 얼마냐? 에너지 다른데 27년, 이 정도는 27년 땡겨 됩니다. 27년 땡겨서 PER이 20배입니다. 싸요, 비싸요? 싸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낸드는 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다 똑같은데 낸드가 왜 갑자기 이슈가 될까요? 우리 SSD, 요거 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인데 요게 SSD란 말이에요. 요게 SSD. 그렇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때문에 SSD 하는데 웬만하면 AI 때문에 HDD를 대체할 필요가 없는데 HDD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콜드 데이터라고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가끔 액세스하는 건 콜드 데이터라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싼 거 썼는데 네. 이게 이게 HDD 업체가 옛날에 20개, 10개 있다가 확 줄었거든요. PC 때문에 PC가 안 돼서 얘네들이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3개밖에 없는 업체들이 생산을 안 했습니다. 생산을 안 했는데 이 콜드 데이터, AI 때문에 콜드 데이터의 필요성이 많이 필요했는데 HDD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느냐? SSD 업체한테 옵니다. SSD가 낸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샌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부족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어저께 실적 나온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네. 실적 잘 나온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샌디스크는 지금 가격을 50% 높였습니다. 통보했어요. 50% 높여도 뭐 잘 팔릴 거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PER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샌디스크 같이 이런 거 SSD 만들면 낸드라는 칩이 있고 그거 컨트롤러 만드는데 컨트롤러 같은 건 대만 업체가 만들거든요. 네. 대만의 유명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파이썬이라고 있습니다. 파이썬 알죠. PHISON이라고 있는데 여기 CEO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데 CEO만 한 20몇 년 한 사람인데 26년은 솔드아웃 됐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자기 평생에 이런 반등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까 그 샌디스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27년을 내고 하고 있어요. 이 메모리에서 그렇죠? 우리 HBM 좋아하잖아요. 네. HBM 내고로 끝났다는 게 26년이죠. D램도 27년 내고가 쉽지 않은데 낸드는 쇼티지가 더 심한 거예요. 왜 낸드가 쇼티지냐?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마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 해서 러시오다가 가장 센 데가 SSD 낸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회사가 2년을 땡겨도 20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샌디스크가 너무 매력적인 무주공산의 그 시장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닌다는 거 알겠는데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고민은 그거죠. 샌디스크 지금 상황에서 진입하는 게 괜찮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PER이 내후년께 20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좋게 보는 사람들을 비우고 아직 좋은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업그레이드를 잘 안 했어요. 그 실제 20배인지 15배인지 23배인지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퍼지 잘 모를 때 밸류에이션이 잘 애매하게 계산이 정확히 안 될 때가 아주 룸이 남은 거예요. 룸은 남았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체크를 해야 된다. 결국 기업들은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숫자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은 여기서 내가 이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되죠.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팔란트에 또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로 네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샌디스크는 조금 예외를 두더라도 여전히 빅테크들 혹은 성장주들에 대한 버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적은 잘 나오잖아요. 네네. 버블이 깨질 때 언제 깨지냐면은 주가가 단순히 높아져서 깨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깨졌을 때 피크아웃이라는데 그게 과거에 한 2번이 3번 있었는데 100년 전에 192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1990년도에도 IT 버블이 초반에 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가 문제가 됐을 때 버블이 깨집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건데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긴축.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긴축 모드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버블에 지금은 예. 뭐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완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완화 쪽으로 가다가 못해 완화를 못해라고 시그널을 하면 큰일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12월도 하겠죠. 네. 아마도 내년도 됐는데 초반에 막 갑자기 인플레가 올라오는 것처럼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옵니다.
그게 버블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는 거죠. 다만 내년에 뭐가 있죠? 1, 2, 3, 4, 5월 달쯤 되면은 파월이 바뀌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뀌죠. 설사 그 인플레 조짐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블이 3, 4월에 문제가 될지 아니면 내년 내내 안 문제되고 27년에 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탄 상태로 지금 가는 걸지도 몰라요. 밸류에이션 와이즈 일부 종목 펀딩, 오픈AI가 펀딩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보증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내년 가서도 만약 피지컬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캐시플로우 이슈가 되죠. 근데 지금 돈이 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돈 놓고 돈 먹게 하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PER 200개가 한 팔란티아도 한 30%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팔란티아가 망하진 않죠. 그게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주가 레벨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되게 빠르고 거침없긴 할 것 같은데 되게 겁날 것 같아요. 내려오지 못하죠. 겁난 상태로 계속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이제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투자자라면 내릴 시점은 분명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인플레 조짐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올라간 만큼 반작용이 셉니다. 왜 인플레가 조짐이 있으면 유동성을 그렇게 계속 완화해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변수가 5월 달에 파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변수를 하나 놓고 개별 종목 하나 더 여쭤보면 테슬라. 네. 최근에 1조 달러 보상안 결국 이사회 통과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머스크가 원했나요? 모르겠지만 1조 달러 보상안이라는 업계에 아주 혁신적인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됐고, 자, 이제 테슬라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아까 로보택시라든지 옴니버스 이런 거를 믿으신다면은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달, 석 달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되실 거고, 만약에 5년, 10년 이분하고 같이 이분이 받는 게 아마 한 10년 이상 근무해야 될 걸요 아마.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10년 투자하시려면 사시면 됩니다. 10년까지는 자신 없는데. 그러면 10일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랩에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8조 5천 원 달러 돼야 되는데 네. 8조 5천 원 달러 되려면 밸류에이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200만 대 팔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동차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팔리는 게 지금 얼마냐면은 2천만 대 이상 팔려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나 빨리 2천만 대 갈 수 있을까요? 저가 모델이 나온다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거가 한 축의 캐시플로우가 아니면은 결국은 내러티브 갖고 가야 되는, 내러티브는 시간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를 견딜 수 있는 분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안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자, 월가에 대한 투자 전략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